수급자 알 권리 보장이에요. 수급자 알 권리 보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 개가 한 번에 묶여있는 항목이라서, 여러분들 한 개씩 한 개씩 설명을 드려야지, 편하겠더라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항목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네, 1번 항목 볼게요. 급여 이용에 필요한 8가지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함. 여러분들 그 평가 계속 저한테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게시하고 비치의 차이점 아시죠? 네, 게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특히 게시판 같은 데다가 붙여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비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책처럼, 네, 책처럼 놓는 걸 얘기합니다. 네, 게시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게시판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최종 장기요양기간 평가 결과라고 하는 게 있네요. 최종 장기요양기간 평가 결과는 어떻게 하시냐면, 장기요양 검색에 이렇게 평가 결과, 그 이전 평가 결과가 떠 있습니다. 이전 평가 결과가. 그래서 이전 평가 결과를 그냥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바뀐 부분이 이 최종이란 말이에요. 장기요양기간 평가 결과는 지금 평가를 이미 안 받았던 분들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평가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인터넷 사이트를 키시고요, 여기다가 롱텀, 우리 맨날 들어가는 로그인하는 롱텀 케어를 들어갑니다. 공단 사이트요. 공단 사이트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장기요양기간 찾기가 있어요. 장기요양기간 찾기. 예, 여기서 지역을 서울이라고 치고요. 예, 주간보호면 주간보호 이렇게 선택하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기간은 여기 검색하시면 돼요. 우리 기간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정기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아까 보셨던 이 그림 나오죠? 이걸 프린트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여기 평가 등급. 이걸 프린트 하셔서 게시판에다 붙여놓기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력 현황표예요. 인력 현황표. 인력 현황표를 붙여놓는 이유는 우리 기관에 지금 어떤 인력이, 상시적으로 일하는 인력이 누구누구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진까지 붙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이렇게 붙여서 인력 현황표를 보통 만들죠. 그래서 인력 현황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건 그냥 PPT로 만드셔도 되고 한글로 만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에 맞게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 인력 현황표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없애는 그런 서류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현지 조사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때도 인력 현황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업무 분장과 더불어서. 그래서 인력 현황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업데이트하는 항목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은 다른 사람이 바뀌면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점수가 3점짜리예요. 굉장히 큰 점수니까 하나하나 다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은 제가 일부러 이 일정표를 가져왔어요. 이 프로그램 그 일정표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정표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일부러 이 일정표를 가져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공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말고도 공단에서 이 일정표라고 하는 거를 짜서 업로드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공단에다 그냥 프로그램 치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로그인 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공단 사이트에다가 프로그램 일정표 치면요, 이 일정표가 나와요. 엑셀표하고 이 아래에 있는 음악활동, 미술활동 중에 새싹 채소 키우기, 요리활동, 레크레이션, 문화활동 중에 DVD 관람 하는 방법이 모든 게 다 적혀 있어요. 모든 게. 이따 프로그램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어떻게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라고 적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표를 월별로, 주별로 해서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참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공단에 있으니까 공단 사이트에서 내려받아서 우리 기관에 맞게끔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우리 기관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으면 어르신들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치만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공단에서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일정표를 게시해 놓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무 현황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추후에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지 조사에 대한 그 대비, 인력에 대한 그 대비에
첫 번째 서류가 되는 항목이 바로 이 근무현황표예요. 근무현황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인력현황표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현황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다음 달 월별 근무표를 계속 작성해서 어떤 그 근로자가 계속해서 나오는지를 계속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게시를 해놓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본인이 언제 나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게시해야 되는 항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좀 펴드렸고요. 이거를 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S나 O, 뭐 반차, D, 뭐 이 시간에 따라서 웬만하면 D1, D2, D3, D4, D5 우리 그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 적으시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8시 10분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송영하다 보니까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 출근 시간 자체가 7시 50분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딱 9시에 출근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거의 고정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송영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사실 시작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다 S,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는 거라고 다 표시를 해놓고 실제 우리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8시 10분부터 청구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괴리감을 최대한 낮춰주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근무 현황표는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보이게끔 다음 달에는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정률적으로 일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이게 기관 한수의 몇 %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관 한수의 70%를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서 게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 학대. 여기 써있죠? 일상에서 빨리 구해주세요. 1577-1389. 노인 학대, 신고기간. 예, 이렇게, 신고 상담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다 노인 학대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현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맞게끔 기본적인 학대 유형과 이런 학대가 있을 때 어디다 신고해라. 이거는 수급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요. 직원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내부 케어를 하다가 그런 학대 행위를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크게 붙여서 게시해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상연락체계 화재 영업 전문인 책임보험,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상연락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해영센터장님 계시네요. 비상연락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위에 위기상황이나 긴급상황 때 주요기관 연락처까지 포함해서 우리 기관 직원들의 그런 연락체계를 좀 만드셔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영업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증서 사본 같은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특히 화재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 창원에서 그랬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양병원에 사고가 났는데 어르신이 불에 타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화재가 나서 이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사망하신 사례가 없었어요. 원래 기존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험사마다 다 달랐는데 17명이 거의 대부분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17명을 보장을 해주고 17명 이상일 때 보장을 안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특히 어떤 분들이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져 있냐면요. 지금 그 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5년짜리, 10년짜리 장기 화재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거기 안에 꼭 이 특약을 보십시오. 화재나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이 보장하는 범위가 무한인지, 그러니까 보장하는 명수가 무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7명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가입했던 보험 중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셔가지고 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뭐 전문의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감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꼭 인원수에 맞게끔 가입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한수가 많이 나오죠. 자, 26번 알권리 1번은 끝났고요. 2번, 3번 좀 해보겠습니다. 2번, 3번 중에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3번 먼저 할게요.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한다. 시군구 통한 게시 항목 중에 변경 내용이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군구하고 장기요양기간 게시를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군구는 우리가 소통창구가 뭡니까? 소통창구가 있어요.
우리 시군구하고 C하고 우리 C하고 우리 구하고 소통 창구가 있어요. 소통 창구. 네, 이거에 대한 소통 창구. 네, 이 소통 창구가 뭡니까? W, O, C죠.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장기환기관 게시 항목의 소통 창구는 뭐예요? 공단, 포탈 프로그램이죠? 예.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보시면은 기초 등록이 있어요. 기초 등록. W4C에 들어가시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로그인 하시면 거기에 기초 등록이 있거든요. 기초 등록에서 우리 기관에 대한 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죠. 그쵸? 기본 사항은. 그리고 또 뭘 어떻게 해서 변경을 합니까? 우리가 법제처에서 받은 기관 변경 서류가 있죠. 기관 변경 서류를 가지고, 예, 그렇죠. 기관 변경 서류를 가지고 그걸 내셔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신고를 하시라는 거고요. 인력이나 시설 현황 같은 경우에 변경 서류를 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인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인력 보고 하시잖아요. 인력 보고. 근데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인력 보고가 잘 이루어지는데 사실 방문 요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열어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항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하고 공단 포털에 있는, 공단 우리 블로그 있어요. 로그인 하시면 공단 포털에 있는 그 내용만, 우리 로그인 하셨을 때 그 기초 등록 아시죠? 네, 그쪽에서 이 변경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변경이 되었을 때는 우리 기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지표 적용 기간은 언제다? 예전 18년도부터가 아니라 2020년도 평가일 당일날 확인해서 최신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 아시겠죠? 최신화 시키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읽기 싫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인 장기요양보호 이런 거 매뉴얼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읽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서도 크게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뭐가 변경되면은 그 지체 없이 수정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요양 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목욕을 추가했다든지, 아니면 방문 간호를 추가했다든지 이런 급여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비급여 얘기했죠? 비급여 대상이 변경됐다든지, 항목별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3,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줄였다든지 3,000원이었는데 3,500원으로 금액을 생계비를 올렸다든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 외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특히 비급여 같은 경우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변경을 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변경을 해야 된다? 변경했을 때 바로 그 변경을 해야 된다?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평수라든지 뭐 아니면 내부 구조가 변경되든지, 건물 전경 등의 사진들이 변경이 된다든지, 외부 인테리어를 했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약도가 바뀌었다든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그 다음에 봉사자의 수, 그 다음에 근속한 연수, 입소연은 정원이 바뀌었다든지, 현원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도 현원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장기화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류라고 되어 있고, 비급여 항목되어 있고, 밑에 보험 가입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올려주셔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따로 서류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뉴얼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매뉴얼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계속 변경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가일 기준으로 지표 기간 하니까 여러분 언제 하시면 돼요? 언제 변경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 순간 변경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교육받으신 이 순간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게시 항목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렸죠. 하나하나 다 만드셔서 게시하시고, 그냥 정보 수정은 언제? 평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지금 바로 변경하시면 점수가 3점이 나옵니다. 3점. 굉장히 큰 점수예요, 여러분. 3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3점짜리는 바뀔 때마다 잘 하시는데요. 어찌됐든 현재 기준이에요. 자, 3점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점수입니다. 아시겠죠?